구미 여아 사망 사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구미 빈집 여아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봤더니 이 숨진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였다라고 경찰이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여기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뭐 짐작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에 대해서 지금 심리 생리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신문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 3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이 본인이 실토하는 게 가장 내막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친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남편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주변 남성 지인 2명도 내연남 얘기가 나왔었는데 누구도 지금 친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친부를 찾아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판정이 난 성모 씨가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된다는 점에서 프로파일러가 3명씩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처음에는 아이가 방치돼서 숨졌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이게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친모가 있는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친모라는 게 지금 밝혀지면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됐는데 이 경찰이 만약 DNA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나요? 자칫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동학대 사건으로만 알았는데, 근데 경찰에서 DNA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아이의 몸에서 딱히 다른 학대 흔적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왔었던 거고, 근데 뜻밖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던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이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거고요. 그 바람에 이게 사건의 양상이 전혀 바뀌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된 거냐. 게다가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게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이 외할머니로 알려진 사람이 딸이 연락이 안 닿는다. 근데 그 딸에게 어린 손녀가 있는데 걔가 무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집을 봤다가 이 시신을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하게 만든 사람이 결국 자기가 자기 딸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 지금 DNA로 밝혀졌으면 그럼 친부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DNA 검사 막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죠. 이게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친부를 찾기 위한 DNA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제일 미스터리는 3살 여아 하나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엄마로 알려졌던 사실 알고 보니까 언니가 된 거죠. 그 이 20대 여성 처음에 자기 아이를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이 아이를 보면 전 남편이 생각나서 내가 안 기르겠다라고 빌라에 두고 나갔던 엄마 구속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도 출산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요 출산 기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도움을 구해서 경찰이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산파라든가 위탁모라든가 지금 이 아이의 존재를 알만한 사람들을 탐문 수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20대 여성은 자기 딸인 줄 알고 데리고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모친과 딸이 여아를 출산했던 거예요. 근데 20대 딸은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석 씨의 딸로 이 사망한 여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20대 김 씨가 낳은 딸은 지금 실종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여아 중에 하나는 사라져 있는 거죠. 이걸 찾는 것이 수사의 또 핵심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DNA 검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될 가능성이 1도 없나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언론에서 99.99%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뒤로 99999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4번 또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DNA 검사의 오류로 인한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자, 그건 미궁이라고 할지라도 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알아내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방치해서 사망한 사건. 그래서 그 3살짜리 아이가 죽게 한 사건.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20대 여성 김모 씨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사실은 어머니의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를 방치하고 나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거고. 방치해서 사망했으면 살해인가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아동 유기치사로 돼 있어요. 네. 살인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이 온 것은 자신의 아이로 알고 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져서 아이를 방치하고 나가서 사망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자매 관계가 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데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아이인 줄 알았던 것인가? 혹시 어머니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자신의 아이로 키웠던 것인가? 그래서 지금 성모 씨도 거짓말 탐지기하고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있지만 김 씨가 알고 있었던 진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건 뭐 조사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상한 대목은 같은 빌라 위아래 층에 살았는데 딸이 손녀를 놓고 나가버렸는데 한참 몇 달 지난 후에 외할머니가 올라갔다가 여아가 사망한 반미라 상태의 시신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정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지금 사실은 궁금한 거는 뭐 그 누가 친모냐 그거보다도 지금 실종된 아이. 네. 그렇죠.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한 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킬 수 있다라면 또 하나의 생명만큼은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당시에 뭐 아동보호시설 같은데 입소가 된 아이가 있는지 그 시점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최평론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병원에서 출산해서 산후조리원까지도 기록이 있거든요. 찾아야죠. 자, 실종 아이의 생사 여부 확인.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